자, 같이 볼게요. 자, 그거 선생님이 식으로 계산해 줄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자, 일단 수업 자료 같이 보시면 자, 수업 자료에 선생님 맨 첫 번째에 넣어놓은 게 이제 고1 과정 복습이라고 넣어놨지. 자, 우리가 순열 조합에서 배웠던 퍼뮤테이션이랑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자, 우리가 퍼뮤테이션 MP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였지.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쓰면 n 팩토리얼. 이거는 n명을 다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자, 근데 나는 r명만 배열해야 되니까 배열되지 말았어야 했던 인원수 n-r명의 배열을 제거해줘야 되고, 자, 얘가 곱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열을 제거하는 방법은 반대 연산, 나눗셈으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공식은 증명할 때나 쓰지, 실제로 내가 7p3이다 라고 하면 7, 6, 5 해서 그냥 이렇게 계산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조합, 컨비네이션은 우리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였지. 그래서 뽑아서 나열하면 걔가 바로 퍼뮤테이션, NPR이 되는 거니까 NCR의 공식은 NPR을 다시 뭘로 나눠주면 돼? R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저렇게 안 하고 얘는 7, 6, 5 한 다음에 나머지 3팩, 3, 2, 1 이렇게 바로 계산했었지. 이 정도 계산 더 자세히는 설명 못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컨비네이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NCR이랑 NCN-1은 같다. R은 같다. 그래서 내가 7개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3개 고르는 거랑 7개 중에 좋아하지 않는 4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똑같다라고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1학년 때 했던 거니까 요 정도만 기본 공식 복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거기 선생님이 보충 자료에서 본 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보충 자료에서 나온 게 계산이 잘 돼야 여기 경우의 수도 계산을 잘 할 수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인접순열. 이웃하는 순열이죠. 자, 1번은 당연히 맞췄겠지. 자, 1번은 여기에 남자 4명 있고 그 다음에 여자 2명이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 여자 2명을 이웃하라고 나와 있지. 이렇게 특정 누군가를 이웃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쟤네를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게 1번이야. 그럼 내가 한 덩어리로 만드는 방법은 얘네 내부에서 얘네끼리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여자 A, B, B, A 순서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얘네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는 한 몸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는 이제 한 명으로 바뀌었으니까 남아있는 여기 있는 4명과 여기 있는 1명 해서 5명을 배열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 보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어떤 거냐면 이웃하면 안 되는 순열이야. 자, 내가 이웃하면 안 되는 순열을 잘 풀어야 돼. 그럼 내가 특정 누군가를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단서가 나와 있을 때는 일단 뭐부터 파악하냐면 이 이웃하면 안 되는 종류가 한 종류인지 아니면 얘가 여러 종류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자, 이게 한 종류면 그 이웃하면 안 되는 인원수를 파악해서 이웃하면 안 되는 이웃 불가능 인원수, 이웃 불가능한 인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야. 이웃 불가능한 인원수가 2명이냐 아니면 이웃 불가능한 인원수가 3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꺼내야 되는 도구가 달라지는 거야. 자, 내가 이웃 불가능한 인원수가 2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얘는 사실 어떤 도구를 꺼내도 상관없습니다. 니네가 이웃 불가능한 경우를 세는 방법은 딱 2가지야. 여사건, 반대로 빼냐. 앞으로 여사건이라고 부를 거야, 반대 사건을. 그래서 여사건으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2번째, 이거 1학년 복습이야.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돼요. 얘는 끼워 넣기로 푸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어. 자,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 경우가 2번 보기에 나와 있는 거지. 자, 2번 보기는 남자 4명, 여자 2명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자 2명이 이웃 불가능이지. 이웃하면 안 되는 종류는 여자라는 한 종류와 인원수가 2명밖에 안 되니까 여사건으로 풀어도 되고 끼워 넣기로 풀어도 돼. 내가 여사건으로 푼다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 6팩토리얼에서 여자애들이 이웃하는 거 얘네 순서 정해주면 얘네는 한 덩어리로 바뀌고 그럼 여기 1명, 4명 해서 5명 배열 이렇게 하는 게 여사건으로 푸는 거. 자,
자, 끼워 넣기로 푸는 거는 이웃해도 상관없는 남학생 4명을 먼저 배열을 하는 거지. 그럼 얘는 4팩토리알.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여자애들을 끼워 넣는 거야. 그럼 여기 5개 공간 중에서 여자애들 들어갈 공간 2개를 골라서 거기에 순서까지 고려해줘야 되니까 OP 이렇게 푸는 방법. 그래서 2가지 중에 6건으로 풀던 끼워 넣기로 풀던 뭘로 풀던 상관이 없다. 자, 근데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이 한 종류인데 거기 인원수가 3명 이상이다 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끼워 넣기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6건으로 풀려면 진짜 케이스 분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 얘가 바로 3번 보기에 나와 있는 거지. 자, 3번 보기는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이 3명이에요. 자, 이웃하면 안 되는 종류는 한 종류인데 얘네가 지금 3명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끼워 넣기로 푼다. 남자애들 4명 먼저 배열하고 그러면 공간이 아까 5개 생겼죠? 저기 5군데 중에서 여자애들이 들어갈 공간 3개 골라서 끼워 넣기로 푼다. 이렇게 푸셔야 돼. 자, 이거 6건으로 풀려면 좀 복잡해요. 6건으로 풀려면 전체 경우의 수 7팩에서 여자 3명이 이웃하는 거 빼야 되고 여자 2명 이웃하고 1명은 떨어지는 거. 이 경우도 빼줘야 되거든. 근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진짜 많이 일어나. 자, 그래서 이웃하면 안 되는 인원수가 3명을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끼워 넣기로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게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면 얘는 6건으로 푸는 게 실수할 확률이 훨씬 더 적어. 얘는 끼워 넣기가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자, 그게 거기에 마지막 4번 보기에 나와 있는 거지. 자, 4번 보기에는 A 학교 2명, 그 다음에 B 학교 2명, 그 다음에 C, D, E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문제에서 같은 학교 학생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얘네가 이웃하면 안 되고 얘네도 이웃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웃하면 안 되는 종류가 2종류인 거지. 그러면 여기는 끼워 넣기로 풀면 굉장히 더 복잡해져. 얘네를 먼저 배열하고 여기에 끼워 넣는다? 여기에 A, B, B 이렇게 넣으면 안 돼. 그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A가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어. 어떻게? B를 가운데 끼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이에 A를 다 찢어 놓는 게 아니라 A가 이 사이로 찢어질 수도 있지만 A가 한 공간 안에서 B를 가운데 끼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끼워 넣기로 푸는 게 실수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얘는 6건으로 푸는 거야. 그럼 이거 6건으로 풀면 전체 4명, 5, 6, 7명 전체 7팩토리알에서 자, 여기에서 A 학교 2명 이웃하는 거를 먼저 빼면 얘네 둘이 순서 정해줘야 얘네가 한 덩어리로 만들어질 거고 그럼 여기 1명, 2명, 3명, 4명, 5, 6명 배열하면 여기는 A 학교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준 거죠. 자, 그 다음에 B 학교 학생끼리 이웃하는 것도 구성이 똑같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얘랑 똑같겠죠. 그래서 똑같이 B 학교 애들 이웃하는 것도 2 곱하기 6팩일 거야. 자, 우리가 집합을 풀던 경우의 수를 풀던 항상 이렇게 풀면 겹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서 겹치는 게 이중으로 뺀 게 있으면 더해줘야지. 자, 어떤 거? A 학교끼리 이웃하면서 B 학교도 이웃하는 거는 여기도 빼고 있고 여기도 빼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더해줘야지. 그럼 얘네 이웃하려면 얘네 순서 정해주고 그러면 한 덩어리 얘네 순서 정해주면 한 덩어리 그 다음에 C, D, E까지 해서 총 5명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중으로 빠져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더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인접순열 잘 해야 돼. 왜냐면 1학년 때 했던 이걸 메인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또 다른 여러 개 형태로 순열에 접목을 시킬 거니까 이런 인접순열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2번째 조편성. 자, 우리가 조편성이라고 여기 확률 통계에서 부르는 거는 얘네 조끼리에 조에 있는 이 구성원들끼리의 역할이 동등할 때 자, 이거를 조편성이라고 불러요. 이건 조편성이 아니야. 내가 2명 쪽에서 2명은 청소를 시키고 2명은 뭘 시킬까? 공부를 시킨다. 둘 다 최악인가? 자, 2명은 청소를 시키고 2명은 공부를 시킨다. 이거는 조편성이 아니야. 역할이 다르잖아.
근데 여기 두 명도 청소시키고 여기 두 명도 청소시킨다. 이거는 조편성이야. 어떤 차이점인지 알겠지? 자, 그랬을 때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자, 여기 주어져 있는 4명을 내가 2명, 2명으로 조편성한다 라고 하면 4명 중에 여기 2명 골라주고 남아있는 2명 중에 2명 골라준 다음에 마지막 여기가 핵심이지. 나누기 얼마? 2팩이 들어가야죠. 이거를 안 빠뜨려야지. 나누기 2팩 왜 했는지 기억나? 내가 여기에서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그게 A, B 골랐을 때, A, C 골랐을 때 여기 4명을 A, B, C, D라고 하면 그 다음에 A, D 골랐을 때, B, C 골랐을 때, B, D 골랐을 때, C, D 골랐을 때 해서 6가지거든. 근데 내가 여기에서 A, B를 고르면 여기는 자동으로 C, D가 되고 여기는 자동으로 B, C, 여기는 A, B, A, D, A, C, A, B가 자동으로 조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조편성한 결과물과 이렇게 여기 CD를 뽑았을 때가 똑같은 조의 구성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하나로 세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조의 구성과 여기 있는 조의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 세야 되고 여기도 하나로 세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다 2배 불어나 있어. 그럼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냐? 여기 있는 이 둘의 인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원수가 다르면 이런 사태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인원수가 어떤 인원수? 두 덩어리의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이 두 덩어리의 위치가 바뀌는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저기 있는 숫자 2가 여기가 2여서가 아니야. 여기가 2가 아니라 인원수가 동일한 팀이 두 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팀의 순서를 제거를 해준다라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가로 2번. 자, 가로 2번은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나누는 거니까 6C2, 4C2, 2C2 얘는 뭘로 나눠준다?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인원수가 동일한 팀이 3팀이니까 세 덩어리들의 구성이 뒤바뀌는 거를 나눠줘야 돼서 3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자, 3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내가 9명을 2명, 2명, 1명, 1명, 3명으로 조편성을 한다 라고 하면 9명 중에 2명 골라주고 7명 중에 2명 골라주고 인원수 같은 팀이 2팀이니까 나누기 2팩 and 남아있는 5명 중에 1명 골라주고 남아있는 4명 중에 1명 골라주고 인원수 같은 팀이 2팀이니까 나누기 2팩 그 다음에 마지막에 3C3은 1이니까 굳이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 조편성에 아마 1학년 때 팁을 주자면 조금 더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조편성은 인원수가 많은 팀부터 먼저 결정을 해. 그렇게 결정을 해주면 맨 마지막에 인원수 1명짜리는 조편성식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1명짜리는 생략해도 상관없어. 자, 얘를 인원수 많은 팀부터 하면 얘는 9C3 그 다음에 인원수 2명짜리 6C2, 4C2 이렇게 하고 나누기 2팩 그러면 인원수 1명짜리만 남거든? 얘네는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 굳이 쓰자면 인원수 1명짜리는 2C1, 1C1 나누기 2팩인데 여기 어차피 다 약분돼서 1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컨비네이션 숫자의 개수가 적을수록 나의 계산의 효율성은 올라가겠지. 그래서 조편성은 기본적으로 인원수 많은 팀부터 쭉 해. 근데 마지막에 인원수 1명짜리 남아있다? 그럼 걔는 그냥 패스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인원수 많은 팀부터 쭉 했는데 마지막에 한 명으로 쪼개야 된다. 그럼 남아있는 인원수가 총 3명이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나누기 3팩 하면 여기 3이 6이랑 얘 어차피 약분돼. 그래서 이런 귀찮은 식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나의 계산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지. 그래서 조편성은 이 정도 해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학년 과정은 이것보다 선생님 더 자세하게는 해줄 수가 없어서 이 정도 복습하고 자, 바로 확률 통계 여러 가지 순열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순열에서 다루는 첫 번째 형태는 원순열이야.
자, 원순열의 기본적인 대전제는 회전해서 일치하면 걔를 같은 경우의 수로 본다라는 게 원순열의 대전제입니다. 자, 보통 문제에는 이렇게 주어져. 원순열이다라고 주어지기도 하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원순열은 말 그대로 원탁에 사람을 배열하는 거랑 똑같아. 자, 여기 있는 원탁에 A, B, C, D 4명을 배열한다라고 칠게요. 자, 여기에서 대전제는 뭐냐면 원순열의 대전제는 방향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가 대전제야. 여기 탁자 원탁에 흠집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의자도 다 똑같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창문, 그 다음에 뭐 문 이런 거, 벽에 낙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방향성을 아예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자,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1학년 때는 그냥 이렇게 4명 배열하는 거 있잖아. 자, 이거를 그냥 1학년 때는 이거 하나밖에 안 배우니까 이거를 순열이라고 불렀는데 얘를 구별하기 위해서 얘는 직순열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교과서에서 이 직순열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거든. 왜냐면 이거는 1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1학년 때 그냥 순열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서술형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지. 우리들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선생님 직순열이라고 부를 건데 자, 얘는 원순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1학년 때 배웠던 직순열처럼 4군데 자리에 4명을 배열하니까 4팩토리알이라고 이렇게 뒀더니 얘는 뭐가 문제냐면 회전해서 겹치는 게 있으면 다 하나로 세는 게 기본적인 전제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 4군데 자리에 엄연히 다른 위치에 되어 있으니까 직순열의 개념에서 보면 이 4가지 경우를 다 다르게 보는 게 직순열이야. 그러니까 4팩토리알은 얘네들을 다 다른 경우의 수로 세고 있는 게 4팩토리알인 거야. 근데 원순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전시키면 같다 그랬으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반식의 방향으로 B, C, D 얘도 A를 기준으로 해서 반식의 방향으로 알파벳을 읽으면 B, C, D A를 기준으로 해서 반식의 방향으로 A를 기준으로 해서 반식의 방향으로 읽으면 다 B, C, D 순서대로 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 4개는 90도씩 돌리면 겹쳐요. 이거 90도 회전하면 쟤랑 겹치고 얘 90도 2번 회전하면 맨 앞에랑 겹치고 얘 90도 3번 회전하면 맨 앞에랑 겹칩니다. 이렇게 회전해서 겹치면 다 같은 걸로 보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4개를 한 개로 세야 돼. 근데 여기 A, B, C, D만 이러냐? 여기 A, D, B, C도 똑같이 4번씩 돌리면 다 겹치는 상황들이 있을 테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 다 4배씩 불어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뭘로 나눠준다? 4로 나눠준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방법. 자, 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거든. 어떤 문제는 배열하고 겹치는 게 있는지 세서 걔로 나눠줄 거거든. 근데 대부분의 원순열 문제는 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2번째 시각으로 주로 많이 바라볼 거야. 대부분의 원순열은 어떻게 바라보냐. 이 원순열의 문제가 뭐야? 방향성이 없다는 게 문제야. 이게 문제거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주면 돼? 방향성만 생기게 해주면 1학년 때 배웠던 직순열로 바뀌어. 직순열은 방향성이 있죠. 얘가 맨 왼쪽, 맨 오른쪽, 왼쪽에서 2번째, 왼쪽에서 3번째. 자, 이런 형태의 자리의 구별이 생기게 해주면 되거든. 근데 이 상태로는 자리의 구별이 없어. 그럼 내가 자리의 구별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야. 누가 한 명 앉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얘는 2번째는 아무나, 그 아무나는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아무나 한 명을 일단은 앉히는 게 핵심입니다. 한 명을 앉히고 나면 얘는 자동으로 방향성이 생기게 된다. 그럼 방향성이 생기면 뭘로 바뀐다? 직순열로 바뀐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 A, B, C, D 4명 중에 한 명을 앉힙니다. 누구를 먼저 앉힐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무나 한 명을 앉혀. 자, 그래서 A를 앉힌다라고 했을 때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저기 4군데 중에 어디 앉을래? 라고 했을 때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병원을 가야 돼. 여기 오는 게 아니라 고민하면 안 돼. 여기는 지금 방향성이 없게 다 똑같은 자리니까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상태는 다 똑같은 자리라서 A는 한 가지 고민만 합니다. 이게 핵심이야. 근데 A가 여기 앉잖아? 그 순간 모든 자리는 다 달라져. 얘는 A의 왼쪽에서는 향긋한 향기가 나고
A의 오른쪽에서는 악취가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얘랑 정면에서 마주보고 있어야 되고 모든 자리가 다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군데 세 명을 앉혀야 되니까 3팩토리얼. 그래서 서로 다른 앵겔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일단 한 명을 앉힌다. 그 한 명이 선택하는 거는 없어. 한 가지야. 얘한테는 다 똑같은 하나의 자리인 거야. 근데 얘가 앉으면 남아있는 n-1개는 다 다른 자리로 바뀌어서 n-1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1번에 바로 적용을 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테이블에 8명이 앉는데요. 자, 항상 얘도 볼 때 의자의 개수와 사람의 개수가 똑같은지 잘 확인해야 돼. 의자의 개수와 사람의 개수가 같은 게 가장 쉬운 문제. 이게 개수가 달라지면 좀 더 조심하게 문제를 접근해야 돼. 자, 얘는 인원수가 똑같아. 그럼 여기에 앉히는데 이거를 8명을 다 앉히고 8팩 나누기 몇 번 회전하면 같이 이것보다 한 명을 먼저 앉히는 게 훨씬 더 쉬워. 그럼 내가 8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걔한테 앉으라고 할 거거든. 근데 누구를 고르는지는 고를 필요가 없어. 근데 아무나 한 명 데리고 와서 일단 누군가 먼저 앉히는 거야. 근데 얘는 여기 변이 다 길이가 똑같고 방향성이 지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어느 변에 앉을까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얘가 고민하는 건 어느 변이 아니라 나는 어느 변에 앉든 상관은 없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왼쪽에 모서리가 되게 앉을까 오른쪽에 모서리가 되게 앉을까 두 가지 고민만 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네 군데 자리는 지금 현재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 똑같은 자리다. 여기 네 개는 같은 자리고 여기 네 개가 같은 자리야. 그러니까 얘 고민의 가지수는 2개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앉는 순간 모든 자리는 다 다른 자리로 바뀌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곱하기 7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죠. 굉장히 쉽지? 자, 2번 볼게요. 자, 10명을 여기 앉혀. 직사각형 테이블이야. 자, 여기는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2개 변 중에는 고민하면 안 돼. 방향성이 없어. 자, 여기도 같으니까 이 2변 중에는 고민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는 고민해야 돼. 나는 짧은 변에 앉을까? 긴 변에 앉을까? 짧은 변에서 오른쪽이 모서리가 되게 앉을까? 왼쪽이 모서리가 되게 앉을까? 긴 변에 오른쪽이 모서리가 되냐? 가운데 앉냐? 왼쪽이 모서리가 되냐? 해서 첫 번째 사람은 5가지 고민을 하고 걔가 고민 끝에 앉는 순간 남아있는 9개는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9팩토리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 4번 해볼까요? 자, 3번은 바로 나오죠. 2 곱하기 11팩토리얼이지. 자, 4번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같은 자리가 하나도 없지. 5팩토리얼. 이거 대칭성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여기 앉으면 왼쪽이 지름이랑 가깝고 여기는 오른쪽이 지름이랑 가깝고 여기는 왼쪽이 모서리, 오른쪽 모서리, 가운데 다 다른 자리 5팩토리얼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연운의 가족은 부모님 2분을 포함해서 7명이다. 7명이 모두 원탁에 앉을 때 연우의 양옆에는 부모님이 앉아야 돼. 그럼 얘는 제한 조건이 있는 애들 먼저 처리. 이거는 1학년 때 했었던 순열 조합도 똑같은 룰이야. 항상 경우의 수는 제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걔네들 먼저 처리해줘야 돼. 그럼 나는 원탁에 누구 먼저 앉히냐면 연우 먼저 앉혀. 자, 원탁에 사람을 앉힐 때는 원탁에 의자가 놓여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의자는 사람이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 내 의자는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야. 자, 그래서 연우의 위치를 정하는 거는 한 가지. 자, 그러면 연우가 앉고 나면 얘로 인해서 모든 방향성이 생기죠. 양옆에는 부모님이 앉는 거야. 엄마, 아빠, 엄마 2가지 하면 엄마와 아빠의 자리는 정해지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7명이니까 4개 자리가 남아있을 거고 여기 4군데에 서로 다른 4명을 배치하는 방법의 수는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6번 한번 해볼까?
자, 맞게 접근했나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잘못된 풀이. 경우의 수를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풀이야. 자, 일단 첫 번째. 자, 어른과 어른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일단 어른 4명을 먼저 배치를 합니다. 자, 여기 어른 4명을 원순열로 배치하는 방법은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3팩이라고 바로 쓸 수 있으려나? 어른 한 명의 자리를 정하는 거는 한 가지, 어른 대문자 A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어른 3명은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B, C, D를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이렇게 쓰고, 자, 여기 사이사이에 어린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이가 6명이 있죠. 자, 여기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한 명, 최소 한 명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내가 6명 중에 4명을 골라서 그 4명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4팩토리얼.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어린이가, 내가 오답이라고 그랬어. 어린이가 2명 남아있겠지. 그럼 내가 그 2명의 어린이를 한 곳에서 몰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군데로 찢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 2명을 여기 한 군데 몰빵한다 라고 하면 4군데 중에 어디에 몰빵할지를 정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몰빵을 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어린이를 비읍 시옷이라고 했을 때 얘네가 여기에 비읍 시옷 들어갈지 비읍 시옷 들어갈지 비읍 시옷 그 다음에 비읍 시옷 비읍 시옷 비읍 시옷 이렇게 해서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는 거는 최악이야. 최악.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하면서 이런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적어도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의 인원수를 넣어주고 남아있는 인원수를 다시 재분배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야. 왜 그러냐? 1학년 때 많이 당해봤겠지만 내가 여기서 그래서 여기 2명을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치자. 근데 내가 처음에 여기에서 여기 4명을 골라서 배치할 때 그 4명 고른 애들 중에 여기에 비읍이 오고 여기에 니은, 디귿, 리을 오는 걸 얘는 다 따로따로 세고 있잖아. 다 다르다고 세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2명 남아있는 기역 시옷을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똑같거든. 근데 이거를 다 다르게 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세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하나 일단 넣어놓고 나머지를 재분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야. 그러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면 나는 여기에 맞게 처음부터 인원수를 세팅을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방법은 여기에서 어른을 4명을 배열하면 3팩토리얼이죠. 자, 공간은 4군데인데 저기 어린이 6명을 최소 1명 이상씩 배열해야 되는 거니까 이 어린이의 구성을 여기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그 다음에 3명 이렇게 짜서 여기 4군데에 집어넣는 방법. 자, 또는 한 명, 한 명, 2명, 2명으로 짜서 집어넣는 방법.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일단 이렇게 짠다. 인원수 먼저 조편성을 먼저 하고 집어넣겠습니다. 조편성을 할 때는 인원수가 많은 데부터 정해주고 한 명짜리는 그냥 안 해도 돼. 그럼 나는 6C3이라고 하면 이 구성은 짜놓은 거야. 이 구성은 짜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 중에서 어느 공간에 3명 팀을 넣을지를 결정을 하면 그게 4가지가 되겠죠?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이 3명 팀을 넣겠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그 3명의 배열을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3명을 여기 3군데에 배치해줘야 되니까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자, 또는 자, 얘도 한 명, 한 명, 2명, 2명 조편성을 먼저 하면 얘는 6C2, 4C2 인원수 같은 팀이 2팀이니까 나누기 2팩 그리고 한 명짜리 조편성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나는 여기 4군데 중에서 얘네들이 들어갈 위치를 먼저 정해주는 게 4C2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2명, 2명을 넣겠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2명의 인원이 다를 거 아니야? 얘는 A, B, C, D라고 하면 얘네를 여기 넣을지 얘네를 여기에 넣을지 정해주는 게 2가지.
그래서 여기에 A, B를 넣고 C, D를 넣겠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순서를 정해주는 게 다시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C, D의 순서를 정해주는 게 두 가지. 남아있는 여기 두 명의 여기 순서를 정해주는 게 두 가지 해서 인원수를 나눠서 들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저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세는 거야. 얘는 일단은 여사건으로 푸는 게 어려워. 얘가 적어도 한 명이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사건도 만만치 않게 복잡해. 여사건은 뭐겠어? 이거야 여사건은. 여기 아무도 없는 경우, 두 군데에 아무도 없는 경우, 세 군데에 아무도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 자, 근데 저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봤더니 어른과 어른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어른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른끼리는 이웃하지 않아. 그럼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종류는 한 종류. 어른이라는 한 종류. 근데 거기 인원수는 4명. 그럼 뭘로 푼다? 끼워넣기로 푼다. 자, 끼워넣기로 풀려면 뭐부터 배열해야 돼요? 이웃해도 상관없는 얘네가 아닌 사람들부터 먼저 배열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어린이 6명부터 배열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도 없는 상태니까 이 어린이 6명을 원순열로 먼저 처리를 해서 배치를 해주고 5팩토리얼 기본 원순열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린이 A, B, C, D, E는 위치를 다 잡은 상태. 여기 사이에 어른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서 어른은 4명이니까 어린이 6명. 몇 명 쓴 거야? 하나, 둘, 셋, 5명밖에 안 썼네. 자, 어린이 6명이죠. 그러면 A, B, C, D, E, F 맞나? 6명. 그럼 여기 사이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 사이에다가 어른을 집어넣는 거야. 어른은 4명이니까 4군데 자리 골라서 순서를 고려해준다. 6P4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최소 인원을 배치해주고 재분배는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다고 무조건 여사건으로 푸는 게 아니야. 또 적어도라는 말만 있으면 무조건 반대로 푸는 놈들이 있거든. 그 반대 상황이 더 복잡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문제의 의미도 같이 생각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7번 볼게요. 자, 세 쌍의 부부가 6개 자석이 있는 원탁에 둘러앉는데 부부끼리는 서로 이웃해서 앉아야 된대. 이거는 이웃 불가능이 아니야. 그냥 이웃해서 앉는 거니까. 자, 부부 한 쌍, 두 쌍, 세 쌍 해서 얘네들은 이웃해서 앉혀야 되니까 얘네를 먼저 한 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얘네끼리의 순서를 고려를 해줘야지. 남자, 여자 순으로 앉을지 여자, 남자 순으로 앉을지를 정해줘야죠. 그걸 정하고 났으면 얘네는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자, 얘네도 한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은 뭐다? 쟤네 자체적인 위치, 순서를 고려를 해준다. 2팩. 그래야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거야. 자, 얘네도 얘네 위치, 왼쪽, 오른쪽, 얘가 왼쪽, 오른쪽을 고려를 해줘야 얘네는 비로소 한 덩어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원탁에 앉힐 때는 6명을 앉히는 게 아니라 세 덩어리를 원탁에 앉히는 거야. 그러면 세 덩어리를 원탁에 앉히는 기본 순열이니까 얘는 2팩토리얼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에 8번은 거의 똑같은 문제니까 숙제하면서 해보시고. 자, 9번 볼게요. 자, A, B, C를 포함해서 이 6명을 원탁에 앉는데 A와 B는 이웃하고 A와 C는 이웃하지 않는다. 자, 제한 조건이 있는 게 여기 A이기 때문에 우리는 A의 위치를 먼저 설정할게요. A는 얘랑도 연결돼 있고 얘랑도 연결돼 있어서 제한 조건이 가장 많은 A의 위치부터 정한다. 한 가지. 아무도 없으니까. 자, A의 위치를 정하고 나면 방향성이 다 생겨요. 자, B는 A랑 이웃해야 되니까 B의 위치를 정해주는 거는 두 가지. 자, B의 위치를 정하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의자는 총 4개가 남아있겠죠. 자, 여기 중에 C는 A와 이웃하면 안 되니까 C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 3군데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서 C의 위치를 정해주면
남아있는 세 군데에 3명을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10번 한번 풀어볼까? 일단 조를 짜야죠, 먼저. 아까 조편성 설명해줬잖아. 자, 봅시다. 여자는 조 짤 필요 없지. 여자는 어차피 2명밖에 없죠. 알아서 조가 만들어져 있지. 자, 남자 4명을 일단 2명 만들어야 되니까 4C, 2C 나누기 2패. 자, 그러면 남자도 둘로 조가 짜져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은 6명인데 의자가 9개죠. 그러면 의자 3개가 비겠지. 근데 여기 문제에서 조와 조 사이에는 자리 하나를 비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각각의 조가 3개의 조가 각각 2명씩 들어가면 어차피 빈 의자는 알아서 이렇게 3개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 빈 의자의 위치는 픽스죠. 그냥 조와 조 사이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된다? 그냥 여기 조끼리 이웃해서 붙여서 앉히기만 하면 돼. 그럼 얘네를 이웃시켜야 되는 거니까 얘네 순서 고려해줘야지 한 덩어리가 될 거고 얘네끼리의 순서도 미리 고려해줘야지 한 덩어리 얘네끼리의 순서도 고려해줘야지 한 덩어리가 되면 나는 여기 주어져 있는 원탁에 저 세 덩어리의 위치만 다시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조 얘네 내부의 위치는 이미 정리해줬으니까 얘네는 자기네들끼리 약속한 순서대로 앉을 거야. 여기 안에서 이미 얘네 둘이가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이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조의 위치가 정해지면 지들이 알아서 왼쪽, 오른쪽으로 앉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저기 얘네들의 조, 그 다음에 얘네들의 조의 위치를 정해주면 빈자리는 알아서 위치가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빈자리의 위치는 이미 픽스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빈자리는 알아서 조와 조 사이에 빈 의자가 자동으로 놓이게 되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11번 볼게요. 자, 어느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 자, 면접을 보기 위해서 여기 8개 의자에 앉히려고 하는데 붙어있는 의자에는 반드시 남녀가 1명씩 앉을 거고 이 8명이 앉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방법. 자, 여기 의자에 남녀 앉으니까 이 남자 4명과 여자 4명의 짝을 구성한다. 이거는 1학년 때 했던 거지. 남자 4명, 여자 4명의 짝을 구성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 함수 문제랑 똑같아. 1대1 대응. 여기에서 여자 1이 정의역이라고 하면 여자 1, 2, 3, 4랑 그 다음에 남자 1, 2, 3, 4를 매칭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4, 3, 2, 1, 4팩토리얼이랑 똑같다. 여자 5, 남자 5의 짝을 구성하는 거는 5팩.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남자 4명, 여자 4명의 짝을 구성하는 거는 4팩입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짝은 이미 지어 놓은 거야. 자, 근데 얘네는 서로 붙여서 이웃해서 앉아야 되니까 너가 왼쪽에 앉냐, 내가 왼쪽에 앉냐를 먼저 정해줘야 얘네는 비로소 한 덩어리. 둘이 붙여 앉을 거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위치 정해줘야 한 덩어리. 얘네끼리의 순서를 미리 다 정해주면 얘네는 뭘로 바뀌는 거야? 한 덩어리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뭐만 해주시면 돼요? 이 덩어리들만 배치해주면 돼. 정사각형 테이블에 저기 있는 4명을 배치하는 원순열인데 이거는 원탁에 4명 배치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기본 원순열 3팩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는 특정 성별을 먼저 안 치는 거야. 자, 남학생을 그냥 먼저 안 친다라고 볼게요. 자, 여기에서 남자 A의 자리를 정해줍시다. 자, 아무도 앉아있지 않고 얘는 방향성을 구별할 수 없는 게 원순열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A가 고민하는 가지수는 여기 네 군데 중에서 여기 어느 변에 앉을까는 고민하지 않아요. 자,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원래 단서가 빠졌거든. 회전시켜서 같으면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원래는 명확하게 주어져. 자, 그래서 얘네들은 A는 어느 변에 앉을지는 고민하지 않고 오른쪽이 모서리가 되냐 왼쪽이 모서리가 되냐 두 가지 고민만 합니다. 자, 그래서 A가 여기 앉는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얘로 인해서 모든 자리는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남자 B의 선택권은 몇 가지냐? 7가지가 아니라 얘 옆에는 못 앉으니까 여기를 제외한 6가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남자 B는 여기 앉았다라고 치면 자, 남자 C는 A와 B의 옆자리를 제외한 여기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앉을 거고 그 다음에 남자 D는 여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앉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남자애들은 각각 한 명씩 다 세팅을 해놨으니까 남아있는 네 군데에다가 여자 4명을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4팩토리얼.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색칠하기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빨간색, 파란색 포함해서 6개 색을 모두 사용을 해서 날개가 6개인 바람개비에 날개 색칠하는 거야. 막대기는 색칠하지 않아요. 자, 빨간색과 파란색은 서로 맞은편에 배치하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다 이렇게 단서가 주어져 명확하게. 자, 그러면 여기는 제한 조건이 있는 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니까 얘네 먼저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으니까 빨간색을 칠하는 위치를 정해주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자, 내가 여기에다가 빨간색을 칠했다. 그러면 파란색은 선택권이 없죠. 무조건 얘랑 마주보는 곳에 칠해야 되니까 파란색은 선택권이 없어서 한 가지. 자, 그러고 나면 여기 남아있는 4개는 다 다른 자리가 되니까 4팩토리얼. 자, 그래서 평면도형 색칠은 굉장히 쉬워요. 자, 13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사이즈가 같은 원 3개가 왜 접하고 있고 자, 얘네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정삼각형. 그럼 여기 안에 작은 부채꼴도 다 합동이죠. 회전시켜도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해서 바깥쪽 3개, 작은 부채꼴 3개, 가운데 하나 해서 총 7개 영역이 생기는데 거기에 7가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데 회전해서 일치하면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디부터 칠하는 게 좋을까? 1학년 때 색칠하기도 항상 가운데부터 칠하거나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한 데를 먼저 칠하거나 이런 게 기본 패턴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한가운데에 먼저 칠할 거예요.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7가지. 흰색을 칠했다고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회전시키면 겹치는 작은 부채꼴 3군데를 그 다음으로 칠할 거야. 그럼 이 작은 부채꼴이 3개니까 여기에 칠할 색깔 6개 중에 3개를 먼저 골라줘야지. 자, 그래서 내가 RGB를 골랐다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럼 얘네를 여기 3군데에 칠해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흰색을 칠했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은 안 생겼지. 얘가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돌려도 여전히 똑같죠. 그래서 얘는 기본 원순열로 처리해서 2팩토리얼로 둘 수 있겠지. 자, 왜 2팩인지 알지? 왜 3팩이 아니라 2팩인지 알죠? 그럼 얘는 RGB가 색칠이 됐어. 자, 이 순간 바깥쪽에 있는 3개는 다 다른 자리로 바뀌지. 그래서 여기에는 3팩토리얼이라고 써주셔야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체도형 색칠 봅시다. 자, 14번. 자, 그림과 같은 사각뿔 때에 각 면을 서로 다른 6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하는데 옆면은 합동의 사다리꼴이다 라고 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밑면은 정사각형이라는 걸 의미를 하죠.
자, 입체 도형에서 이렇게 기둥으로 생긴 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해요. 밑면 먼저 칠하고 옆면이야. 이것만 지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자, 밑면은 여기 두 개로 볼 수 있지. 자,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을 먼저 고를게요. 우리가 이렇게 입체 도형 칠할 때는 색깔을 가지고 어디에 놓을지라고 두는 것보다 밑면, 옆면을 구별해서 밑면에 무슨 색깔을 칠할지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우리가 아까 그 평면 도형에 안 칠 때는 여기에는 누구를 안 칠지 보다는 일단은 아무나 한 명 혹은 제한 조건이 있는 한 명을 안 치고 보자. 그래서 이 사람을 일단은 앉혀놓고 들어가는 거였지. 근데 색칠하기에서는 이 색깔의 위치를 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기둥이 나왔을 때는 밑면이라는 공간에 어떤 색을 칠할지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 밑면에 무슨 색깔을 칠할지 고민하는 가지수가 6가지. 그래서 여기는 흰색을 칠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쪽 밑면에는 남아있는 5개 색깔 중에 고민하시면 되죠. 자, 그러고 나면 나는 옆면을 색칠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옆면을 색칠할 때는 색깔을 A, B, C, D라고 둘게요. 자, 여기에 A, 여기 옆면에 B, 뒤쪽 옆면에 C, D 이렇게 칠해서 4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얘네는 지금 옆면이 모두 합동이 4다리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A를 칠하고 여기 뒤에 B를 칠하고 C를 칠하고 D를 칠하는 거는 옆으로 90도만 회전시키면 같은 경우지. 아, 옆면은 뭘로 처리된다? 이 문제에서 원순열로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면 내가 위에서 항공샷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이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 이쪽 면이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에 내가 A 칠하고 B 칠하고 C 칠하고 D 칠하는 거나 여기서부터 A, B, C, D, 여기서부터 A, B, C, D, 여기서부터 A, B, C, D는 90도씩 돌리면 다 똑같지. 그러니까 나는 항공샷으로 바라봤을 때 서로 다른 4명을 정사각형 테이블에 앉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면이 여기 있는 이 면인 거야. 이걸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을 칠하면 자동으로 빨간색이 채워지고 여기에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을 여기 배치하면 자동으로 색칠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3팩이라고 써주셔야지. 자, 밑에 16번부터 봅시다. 자, 16번에 여기 C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읽어보면 별것도 아닌 걸 그냥 난리 쳐놓은 거야. 얘는 가로, 세로 높이가 111. 얘는 가로, 세로 높이가 211. 얘는 312인 직육면체 3개. 서로 다른 6가지 색깔을 모두 칠하는 방법의 수를 NA, NB, NC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그 경우의 수를 세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 3번째 C 그림부터 볼게요. 자, 얘도 기둥이죠. 자, 그래서 얘도 밑면부터 칠하는 거야. 자, 밑면 칠할 때는 내가 밑면을 픽스를 시키고 밑면을 어디로 볼지를 먼저 정해야 돼. 아까 걔 사각뿔대는 이렇게가 밑면일 수밖에 없는데 얘는 이렇게가 밑면일 수도 있고 여기를 밑면으로 볼 수도 있어. 이거 돌려놓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냥 주어져 있는 그대로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밑면에 칠할 수 있는 게 6개. 그 다음에 이쪽에 칠할 수 있는 거는 색깔이 5개.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 흰색, 녹색을 이렇게 칠했잖아. 근데 내가 녹색, 흰색을 칠하는 거는 다른 경우로 세고 있잖아. 여기 6개라고 한 거는. 근데 얘가 녹색, 흰색을 칠한 경우도 뒤집어 엎으면 똑같죠. 지금 아직 옆면을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밑면 색칠을 끝내시면 안 돼요. 밑면을 칠하는 방법이 30가지가 아니야. 여기 흰색, 녹색, 녹색, 흰색은 똑같은 밑면의 구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는 나누기 2까지 해주셔야지 밑면을 완벽하게 중복이 없이 딱 칠해놓은 경우의 수야. 이게 핵심이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뭐를 칠하는 거야? 옆면을 칠하잖아.
그 옆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원순열이야, 원순열. 어떤 원순열?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 있는 이 옥상의 변에다가 서로 다른 4개의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앉힌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옆면은 저기 위로 올라가서 내가 저 항공에서 여기 있는 옥상을 바라봤을 때 여기 4군데에 서로 다른 4명을 어떻게 배치할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4군데에 4명을 앉히려면 첫 번째 사람이 짧은 변에 앉을까 긴 변에 앉을까 2가지 고민을 할 것이고 그 2가지 고민 끝에 여기 A라는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을 여기 앉히는 순간 여기 3개는 다 다른 자리로 바뀌니까 3팩토리얼. 그래서 아까 이거 하나 원순열 처리하는 거 여기 앞에서 했었잖아. 그거를 잘 하면 입체도형 옆면 칠하는 것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식으로 써볼까요? 예, 똑같이. 자, 맞게 썼는지 봅시다. 자, 밑면 여기로 볼게요. 6가지. 자,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거 5가지. 그 다음에 나누기 4를 해줘야 돼. 이걸 잘 했는지만 잘 넘어가면 돼. 왜냐면 여기 있는 이 밑면은 여기가 가로가 2, 세로가 1짜리지. 그러니까 저것만 안 틀리면 얘는 틀릴 게 없어. 자, 내가 흰색, 녹색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뒤에 흰색, 녹색. 이거를 딱 90도만 돌리면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가 흰색, 녹색. 이렇게 90도 돌리면 똑같지. 그 다음에 여기 흰색, 녹색은 이렇게 180도 돌리면 똑같죠. 이 4가지 경우가 똑같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매번 이거를 돌리고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내가 처음에 칠한 밑면 있죠. 자, 이 처음에 칠한 밑면을 포함해서 나랑 똑같이 생긴 면이 몇 개 있는지 그냥 찾으면 돼. 그러면 얘가 1로 생긴 이 면이 하나, 앞에 2개, 밑에 하나, 뒤에 하나 해서 4개 있잖아. 그러니까 이 흰색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4번이 겹치는 거야. 그래서 나누기 4로 해주시면 되고 자, 옆면 처리하는 거는 위에 항공샷으로 보면 직사각형 테이블에 4명 앉히는 거니까 2 곱하기 3팩이라고 바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똑같은 애를 세워서 이렇게 봐보면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내가 밑면으로 볼 수도 있잖아. 그래도 똑같이 나오는지 볼게요. 6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칠할 수 있는 거는 5가지. 자, 처음에 칠한 밑면을 포함해서 얘랑 똑같이 생긴 면이 총 몇 개인지를 세면 여기 하나, 2개밖에 없죠. 그럼 나누기 2. 여기까지가 밑면을 칠한 거. 자, 그 다음에 옆면 칠하는 거는 항공샷으로 바라보면 돼. 옥상에 올라가면 테이블 모양이 어떻게 보여요? 정사각형 테이블에 4명을 앉히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여기 뒤에 계산한 게 얘랑 똑같은지 보면 똑같죠. 여기 빨간색부터 뒤에 부분이 계산하면 약분돼서 완전 똑같지. 그래서 밑면을 뭘로 보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뭘로 보던지 간에 이게 중복되는 것만 잘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맨 앞에 A 한번 세보세요. 자, 맞게 썼는지 볼까요? 자, 여기를 밑면으로 보면 6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5가지. 자, 얘를 포함해서 얘랑 똑같이 합동이면 총 6개. 나누기 6 들어가야 되고. 자, 옆면 칠하는 거는 항공샷으로 봤을 때 정사각형 테이블에 4명 앉히는 거니까 기본 원순열 3팩토리얼. 자, 정육면체죠? 얘 이름은. 자, 이거 세는 거 다른 방법 하나 더 볼게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지?
자, 정육면체는 6개의 모든 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똑같고 이 모든 면이 입체적으로 다 합동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아까 우리가 평면에 색칠하던 원순열의 개념을 그냥 입체로 확장해서 그냥 이 6개 합동인 면에다가 6명을 앉힌다라고 전체로 그냥 바로 원순열 처리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갈 건데 전제는 방향성이 없고 중력도 없고 어느 방향의 우주 공간인데 아무 방향성이 없는 그냥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내가 밑에 붙을 수도 있어. 여기 아래 위가 없는 거야. 자,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어디에 붙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아무도 안 앉아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면에 앉을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아무 데나 앉는다. 한 가지. 그래서 나는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고 나면 나로 인해서 방향성이라는 게 생기고 내 옆에, 내 밑에 이런 게 생기니까 남아있는 5개는 다 다른 자리다라고 우리가 원순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우리는 나는 한 가지 고민을 할 거고 남아있는 니네는 이제 다 다른 자리니까 니네 앉아봐 라고 하고 오펙으로 딱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내가 여기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해? 나는 여기 위에 앉아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A, B, C, D가 오나 여기서부터 A, B, C, D가 오나 내가 이렇게 돌려보니까 똑같은 거지. 어차피 나로 인해서 밑은 생겼지만 좌우 방향은 아직 없잖아. 그치? 이게 선생님이 비유를 들기 위해서 사람이지만 사실 여기 색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빨간색을 칠할 때는 그 빨간색에서는 좌우라는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A, B, C, D로 앉나 여기서부터 A, B, C, D가 앉아도 돌리면 똑같고 여기 뒤에서부터 A, B, C, D로 앉아도 이렇게 돌리면 똑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A라는 색깔로 해서 이렇게 칠하나 여기에 A가 해서 이렇게 칠하나 뒤에 A를 해서 이렇게 칠하나 여기 A, B, C, D로 칠하나 이 4가지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 나누기 4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누기 4의 정체가 왜 그러냐? 왜 하필 나누기 4냐? 왜겠어? 내가 앉아있는 면이 정사각형이니까 이 4개의 면, 4개의 옆면이 4번 돌릴 때마다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내가 앉아있는 면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얘를 확장해서 우리는 정N면체.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육면체는 밑면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정팔면체는 밑면의 개념이 없어.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색칠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확장해서 정N면체에 N개의 색을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일단 전체 입체적인 원순열 처리합니다. 그냥 이 N면체 전체를 원순열 처리해서 N-1팩이라고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나눠준다? 면의 모양으로 나눠준다. 자, 예를 들어서 정 12면체를 이건 그려서 내가 하기도 힘들잖아. 이런 거는. 근데 시험에 나온다니까. 정 12면체를 12개 색을 이용해서 내가 색칠을 한다. 그럼 언제 그리고 있을 거야? 정 20면체는 또 언제 그릴 거고. 그래서 정 11면체에 12개 색깔을 색칠을 하면 전체 원순열 N-1팩 한 다음에 뭘로 나눠준다? 이 면의 모양.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지. 면의 모양은 오각형이죠. 그래서 5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위에 있는 15번 답은 바로 나오죠. 위에 있는 15번 답은 뭐야? 정팔면체 8개 색깔 칠하니까 7팩 나누기 면의 모양은 삼각형 해서 나누기 3이라고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작.